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예전에 스케줄 짜는 방법이랑 투두리스트, 체크리스트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여기 표를 보고 이런 이니셜이 뭐냐고, 이 에크로놈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한번 교재? 어떤 거 사용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따로 사교육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들 못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독서랑 교재 활용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집들인지 쓱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RU는 뭐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능률 거고요. 이게 저희는 두 번째 건데 1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교재를 골랐던 이유는 우선 다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한국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기사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구글링을 하든 해서. 근데 그런 거 하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대해서 매번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듣고 읽고 그냥 문제 풀어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저는 언제나 종이사전을 권유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꾸만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같이 좀 컴프로마이즈 했어요. 어떤 책에 대해서는 꼭 종이사전 찾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솔직히 잘 실행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vocabulary building이 있고 reading comprehension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뒤에 이렇게 supplementary material 해서 write and speak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write and speak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쓰기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big question 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아이가 체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장려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또 얘가 뒤에 그 보카리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다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정 한국어가 필요하면 여기 능률 보카 들어가시면 보카리스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이 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로 직접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는 또 한국어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영어로만 일하기보다는 한국말로도 솔직히 모르는 단어 뜻이 많거든요. 뭐 어록이라던가 뭐 헌신하다 이런 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그래서 같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개념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한국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교재는 영어로만 나오되 이렇게 추가적으로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지고 단어를 보죠. 네, 단어를 막 딸딸딸 외워서 막 시험 보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책 보면 나오는 단어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여기 보니까 센텐스도 만들어서 좀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까지 볼 시간이 사실은 저희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거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넣었고 지금 2권이 끝났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한 텀 쉴 거예요. 이게 1 하고 나서 좀 쉬었고 2권 하고 또 쉬었고 그 쉴 때 다른 책으로 또 저희는 교체해요. 리더비 끝나고 나서 지금 바로 하는 교재는 Reading Explorer예요. 그 Reading Explorer가 이제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온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굉장히 사진이 고칼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레벨 1을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쵸. 2년 전? 1년 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 여행 도중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좋은 기회로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ORD 저랑 같이 협업했던 ORD 그 공구처에서 Reading Explorer가 제가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이것 또한 좀 같이 협업을 하자고 제안이 와서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랑 같이 공부 시작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나중에 차후에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이게 좀 넘사벽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정말 이렇게 원어민스럽게 정말 한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어식 영어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좀 이렇게 노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ORD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도 공부를 했었죠. 아이가 7살 때부터 너무 잘 봤던 책이고, 이거는 지금 레벨 6인데, 이게 ORD, Oxford Read and Discov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에크로넘만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를 사용할 때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한 번만 보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레벨 6는 뭐 다시 막 워크시트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 그냥 레퍼런스 차원으로 책을 꺼내서 보겠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뒤가 깨끗해요. 이유가 아이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뒤에 문제를 풀 때 앞에 레퍼런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예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뒤에 그 워크시트만 인쇄를 해서 예를 들어 Your amazing body다. 그러면 Your amazing body.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거거든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연히 한국어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Your amazing body 해서 요거를 인쇄를 해서 이렇게 제본을 했어요. 제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예전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링크 걸어둘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읽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우선 스펠링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질문에 대한 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죠. 네, 그래서 뭐 muscle cells, red blood cells, nerve cells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발음도 되게 어려운 거 많고 스펠링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얘네를 암기식이 아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볼 때 레퍼런스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교재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ORT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지금도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쑥 봐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이용을 했고요. 이게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구매한 책에 대해서는 within the family 그러니까 가족 구성 내에서는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무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fair use 차원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막 불법은 아니고 불법은 진짜로 이거를 짝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인쇄를 해서 활용할 수는 있다. 이거는 인정한다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명 이상이신 분들은 매번 또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쇄해서 가족 구성 내에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인쇄하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워크북을 계속 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북도 많이 활용을 했죠. 둘째 아이가 이거를 처음 봤는데 오빠가 먼저 다 써버리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북이랑 저렇게 인쇄해가지고 2번 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 네 저렇게 좀 문제 풀이는 저 정도만 했어요. 다음에 MM은 뭐냐면요. MM이 저희 아이 이름이 민결이잖아요. 제 이름이 미셸이고 그래서 MM 스터디라고 이름을 정하기도 했는데 이거 MM은 그냥 저랑 아이랑 같이 대화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이가 배운 거에 대해서 특히 좀 스토리 오브 더 월드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런 대화하는 토론하는 시간을 따로 아예 잡았어요. 이렇게 잡지 않으면 정말 같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스토리 오브 더 월드는 얘네고요. 스토리 오브 더 월드는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거의 한 3, 4개 될걸요?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수산 와이즈 바워가 저자고요. 이거는 인문학,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얘는 책이 좋은 게 솔직히 진짜 읽어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좀 많이 어려운 단어가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단어는 한국어에서도 존재하고 어차피 한국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두 언어를 배워나가는 식으로 노출하기 좋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고
제 친구들도 미국에서 많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엄마가 많이 준비를 안 해도 되게끔 아예 패키지를 만들어요. 이 교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가 1권부터 4권까지 있는데 저희는 3권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4권까지 다 완독은 해놓은 상태예요. 다독용으로 먼저 읽었고 그리고 나서 좀 정독식으로 정말 역사를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공부하는 그렇게 학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액티비티 북을 보면 이 챕터를 읽고 나서 엄마가 하면 좋은 질문들이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뭐 알아서 공부를 하고 저는 알고 있는지 이런 팩트들 중심으로 물어봐요. 쓰고 이런 건 예전에 아이가 스스로 써머리 하는 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맞던 틀리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써머리를 잘할 수 있을지를 좀 스스로 좀 터득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읽고 써머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버리시면 안 되는 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읽고 보면 아 내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구나 좀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바통같이 공부를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보니까 더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파악하게 냅뒀어요. 맞던 틀리던 그냥 한번 냅뒀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파악을 해서 요즘에는 좀 더 요약도 잘하고 좀 물론 이거 관련해서 책도 받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 통해서 또 좋은 책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가 조금씩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머리를 한 걸 가지고 저랑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액티비티 북에서 나온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잘라냈는데 이게 뭐냐면 맵북이 있어요. 맵이 있어요, 맵. 그래서 질문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지도 공부를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얘기하면 아이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하라는 대로 표기를 해요. The Land of the Dragon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리고 Three Pointless Words 까지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보면 모르시겠지만 실제 내용 읽어보시면 예전에 다 배웠던 역사들이고요. 솔직히 저는 역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거의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잘 유익하게 토론식으로 수업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냥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시험을 보고요. 네.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거 가지고 막 엄청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좀 막 너무 많은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챕터를 다시 읽어보라고 조언을 하기 좋은 게 이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토리 오브 더 월드고 이 스토리 오브 더 월드를 아이가 이 SW가 스토리 오브 더 월드예요. SW. 그래서 격일로 하고 있고 공부하는 그 다음날 저랑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아이 통해서 제가 역사를 배우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원도 예전에 제가 어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거 둘째가 이렇게 나네요. 어쨌든 저희 이거 지금 한 3바퀴째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럼 아직 이거 할 단계는 아니고 좀 많이 본 단어들이다. 다독을 통해서 본 단어들이다.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사용됐는지를 알아가기에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단어장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고 있어요. 그냥 아 맞아 이런 뜻이었지? 아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한 번쯤 써보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조그맣게도 쓰네요. 이렇게 그냥 한 번쯤 써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시키진 않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기억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WW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교재인데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게
교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선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 교재로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되게 아이들이 재밌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교재들보다. 그래서 좀 많이 후덜덜거리면서 구매를 드디어 했죠. 그러고 나서 아이랑 하는데 아이가 우선 수준이 처음엔 안 됐었어요. 이때는. 근데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종이 재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하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냐면 우리나라 교재는 너무 삐까뻔쩍 재질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사실 미국 교재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안 착한. 근데 사실 이게 뭐 재활용지로 사용을 해서 그 에코 프렌들리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이가 되게 디자인을 따지기 때문에 좀 종이 재질이랑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했지만 냅뒀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북2를 언제 샀냐면 3월 30일 2019년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별로 안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좀 아이가 원하는 교재로 조금 하다가, 또 아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 단어들이 진짜 많이 노출이 되는 단어들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해보자고 아이를 꼬셨어요. 그래서 5부터, 그때 4까지 해서 5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아이가 다시 보니까 좀 더 맥센스가 되는지 또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북2는 나이 연령이 훨씬 더 낮은 어린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는 단어도 많이 생겼고, 좀 잘 모르겠는 단어 뭐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또 즐겁게 막 퍼즐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다시 좀 취미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교재 괜찮다고, 재밌다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처음에 너무 싫어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교재는 제가 다음에도 좀 이 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굉장히 탐나는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좀 가르친다 이런 영어학원에서는 다 이 교재 사용하고 있고, 너무 한국식 영어 말고 영어식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교재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권 끝나고 3권 지금 여기까지 했네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 수준이 나한테 어느 정도인가 보시려면 이 책 뒤편에 이렇게 워드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구글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미자모의 워드 리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내가 영어 원서를 읽는데 내가 수능 만점도 받았고 영어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지? 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신데, 그건 한국에서 선택한 단어들을 공부해서 그렇고요. 실제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 책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이라도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 접하고 싶으시면 이런 교재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구매를 해봐라 하다가 진짜 큰맘 먹고 또 북 4까지 구매를 했어요. 아이랑 요 월들리 와이즈로 좀 단어 복화는 좀 잡을 예정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서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 ORT 공구 진행 같이 협업했던 출판 그 공급사한테 한번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너네 이런 책 취급하냐고. 그랬더니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구할 수 있냐고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만간 이거 공구하려고요. 저는 솔직히 비싸게 막 후덜덜 걸리면서 샀는데, 그리고 저는 또 계속 이거로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공구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저도 좋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는 공구할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WW가 괜찮아? 그래서 나도 한번 사볼까? 싶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잘 내고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2월 말쯤에 공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IR은 뭐냐면, 제가 이게 그냥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해서 저희는 좀 다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좀 집중 독서를 하자. 집중 독서라고 해서 막 엄청 집중해서 뭐 공부한다는 거 아니고 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게 파자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 뭐 그 저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이 책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책이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짧아야 되고요. 너무 길면 이거 직접 다 읽어야 되는데 낭독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이한테 좀 웬만하면 얇은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컴프레hen션을 찾아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번에 선정했던 책은 Number the Stars였고요. 로이스 라리라는 저자고 워낙 유명해서 미국 사람들은 로이스 라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정말 잘 쓰여진 책이고 이것 통해서 연계 도서 할 것도 많고 연계 프로젝트, 뭐 독서 활동, 독후 활동 하기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단어장, 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그 낭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대화도 다 이렇게 MM 스터디 할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게 이제 IR이고요. IR 그 인텐시브 리딩 할 때 도서 선정해서 제가 아이랑 활동하는 그 자료를 다 미자모 카페에 올려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월 달에 선정한 책은 요 A to Z Mysteries고 요게 살짝 아이가 어렸을 땐 좀 무섭게 느끼면서 봤어요. 아이가 좀 무서운 책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완독을 했었던 책인데 다시 쉬운 책으로 돌아왔고요. 이걸 읽으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낭독하는 거랑 에세이 쓰는 거 하고 복화도 좀 이제 예전에는 쓱 지나갔던 것들을 좀 이제는 알아야 해 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복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좀 복화도 좀 자세하게 보고 낭독하고 좀 하려고 지금 선정했던 책이에요. 아이가 그 넘버 더 스타스 하고 있는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2월 달에 한동안 요거 책 할 것 같아요. 워낙 짧고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 리딩은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했었고 저희는 좀 교재를 계속 막 끝난다고 그 교재 다음 바로바로 안 가요. 조금 쉬었다가 다른 거로 좀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편인데 이것도 그레이드 3부터 했죠. 3부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레이드 3, 4 그리고 요즘 드디어 이제 그레이드 5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7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 5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문제 풀어보고 타이머 재봐서 그래서 풀어보고 어느 정도 걸리나 좀 예측한 다음에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고 네 있어요. 이것도 문제 풀기용으로만 공부한다기보다는 다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지문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단어 뜻이 이건가? 를 좀 알아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생각하느라고 또 영어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 풀기 용으로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 지문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장난 같긴 한데 좀 아이랑도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문제집을 주어주고 풀어 이라기보다는 너가 이 지문을 읽고 좀 재미난 흥미로운 아리글이 있으면 엄마랑도 공유를 하고 이게 좀 나름 뭐 non-fiction도 있고 fiction도 있고 그래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랑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고 있어요. 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oetry다. 그럼 poetry가 begins where? 그러면 진짜 poetry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 통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이가 스펙트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스펙트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S 리딩이고 language art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문법 관련해서 좀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집에 나름 이제 문법 책이 많이 쌓였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많이 구매도 했고 받기도 해서. 그래서 한번 문법 문제집 교재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해드릴 예정인데 아이가 이 책 역시 스펙트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많은 문법 교재들 중에서 아이가 스펙트럼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교재 역시 2018년도에 처음 구매를 해서 아이랑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문법은 고사하고 단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knowledge. 이 abstract noun에 대한 컨셉을 배워야 되는데 정작 knowledge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법을 소개를 못 시켜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너 수준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접고 아예 완전 쉬운 그냥 쓱 볼 수 있는 책으로 했죠. 근데 뭐 그냥 이거를 막 문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다기보단 이런 게 있어 이런 노출의 시기였었고요. 그때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왔는데 adverb 1.7부터 시작했네요. 이거 다시 보는데 다행히 이제 아이가 많은 다독으로 인해서 단어들도 많이 수준이 올라갔고 이제 여기 나온 단어들은 이제 인지하고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법적으로 adverb가 뭐고 뭐 adjective가 뭐고 이제 이런 걸 알면서 이제 좀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어요. 이게 또한 이 교재가 좋은 게 제가 뭐 앉혀서 뭐 statement는 무슨 뜻이고 뭐 commands는 무슨 뜻이고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법 배워가고 있고요. 정말 모르겠는 거,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것만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주고 있죠. 네. 이것도 문법도 한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문법이 있는가 하면 좀 미국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치는 문법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랑 대화할 때도 정말 제가 배웠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배운 걸 되게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막 대문자나 뭐 점 찍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이들 생략하시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진짜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막 엄청 어려운 뭐가 어려울까요? 뭐 능동태네, 뭐 수동태네 이런 걸 배우고 있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죠.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래서 유학파 중에서도 이 친구는 미국에서 좀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게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문법은 지금은 Language Arts로 하고 있고요. 다른 문법 교재들은 또 차후에 영상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자 저희 지금 1일 한자 사용하고 있어요. 1일 한자 그 우공비 거 있잖아요. 우공비 거 한자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아이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패드에다가 그 아이패드의 그 한자 그 노트를 그 캡처해가 사진 찍어서 공책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교재도 학교에서도 한자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하고 있고요. 라이팅은 뭐냐면 라이팅은 글쓰기 논술, 에세이 어떻게 쓰는지 아이에게 아주 조금씩 소개해주고 있어요. 라이팅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교재를 좀 구입을 해서 봤는데 역시 한국식으로 배우는 거랑 미국식으로 배우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이팅은 요 인텐시브 라이팅 할 때 같이 묶어서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Number the Stars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에세이를 그래서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에게 살짝 얘기해주고 또 역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자기가 직접 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써보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20분을 주어졌던 이유는 하루에 그러니까 격일로 넣긴 했는데 이거를 하루에 막 다 쓰고 일하는 게 보다는 먼저 뭐 브레인스토밍 하고 대략적으로 러프 드래프트 만들고 드래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thesis,를 만들고 그 다음에 three bodies 자기 그 스테이먼트를 디펜스 할 만한 그런 로직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리바이즈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하는 그 단계를 지금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진짜 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에세이 질문으로 사용하면 좋을 만한 거 그런 questions 제가 미자모 카페에도 올렸는데 그런 거 아이가 원하는 거로 선택해서 지금 작성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SB는 에반 무어라는 교재가 또 있어요. 이게 스펠링 그 스킬스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건데 구글 보시면 에반 무어의 스펠링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샘플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take a look inside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떤 책인지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얘네가 이제 그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다른 그 복화 교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굳이 안 하고 싶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재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런 단어들을 5학년 애들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해서 아이가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지를 좀 가늠해 보라고 그리고 이제 스펠링도 이제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communicate 할 때 M이 두 개고 뭐 universe 했을 때 S, C가 아니고 S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눈여겨봐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인쇄해서 쓸 건 아니고 보캐뷸러리에 대한 많은 교재들 중에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애들이 진짜 무슨 단어로 공부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교재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희는 월드리 와이즈랑 스펙트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반 무어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 때문에라도 전 다른 걸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크로스아웃해서 모르는 단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아이 보고 찾아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셀프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셨나요?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에반 무어 스펠링이라고 검색하셔서 그 에반 무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그 해당 그레이드 들어가시면 되세요. 만약에 4면 4, 5면 5 그래서 요거 take a look inside 요거 누르시면 안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단어 수준인지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쓱 봤을 때, 쓱 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레이드 4 정도구나. 뭐 한 그레이드 5 정도구나. 이거를 좀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희는 그냥 에반 모한테는 미안하지만 요거를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30주 공부예요. 그 30주라서 그냥 격일로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단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에반 무어는 좀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캐블러리 관련으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있네요. 네. 근데 왜 스펠링 비라고 썼냐면 스펠링 비가 뭐냐면 스펠링 비라는 그런 컨테스트가 있어요. 단어 철자 잘하는 그런 경시 대회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스펠링만 제대로 뜻은 얼추 아는 것들, 그러니까 레벨을 아주 낮췄죠. 저희는 월들리 와이즈가 저희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에반 무어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구매는 EAI로 그냥 쓱 보기용으로는 에반 무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글쓰기는 한국어로 글쓰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숙제이기도 하지만 좀 글 쓰는 거를 좀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집필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엄청 느끼고 있어요. 뭐 사전의 중요성이라던가, 뭐 글쓰기의 중요성이라던가,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라던가. 그래서 글쓰기를 좀 장려하고 있고요. 글쓰기 관련해서 이 책 저 책 좀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정리해서 영상 통해서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말을 진짜 많이 하네요. 큰일 났네. 영상 막 1시간쯤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빨리 갈게요. 오히려 수학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스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듯 저희 그거 해요. 비상 거. 저 드디어 비상 5학년 2학기랑 6학년 2학기 거 왔고요. 기존 거 다 끝나고 6학년 1학기 거 그때 파워 안 하고 6학년 1학기 거는 라이트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도 채점해야 돼. 파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2학기 거랑 6학년 2학기 거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 거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상 같은 문제집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버림받고 있는 이런 미국 교재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용은 참 훌륭한데 왜 이렇게 비상처럼 이렇게 삐까번떡하게 못 만드나 몰라요. 종이 재질이나. 아무튼 너무 아쉬워요, 미국 교재들은. 근데 이것도 살짝 문화일 수도 있어요. 사실 미국 교재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한국 문제집처럼
이렇게 훌륭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연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탄으로 언앤어프를 했었어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연산에 너무 목숨 걸는 스타일이 제가 아니에요. 좀만 연습하면 실력이 올라올 거고 누가 더 빨리 계산하냐는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수학을 먼저 알고서 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 집중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연산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데 지금 연산을 넣었던 이유는 아이가 지금 분수 연산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문제집 있으니까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좀 딱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산을 절대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니까, 또 제 영상 보시고 연산 뭐 필요 없어 그럼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니까, 연산은 하되 막 연산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자꾸 강조 드리느라고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산 해야 해요. 하는데 뭐 1 더하기 1은 알아야죠. 그쵸?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막 수학을 질려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케이스니까 좀 안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여러 개 올렸고요. 연산하고요. 과사. 이 과사는 뭐냐면 예전에 과학 사회 문제집은 안 푸냐고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풀진 않았는데 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고, 자기도 과학 사회 문제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예전에 우공비의 일일 독해 문제집을 풀었었어요. 4학년 거 풀어봤고 그러다가 B단계가 추가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4학년 B, 5학년 B가 나와서 풀어봤는데 이제 아이가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쓰게 됐고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신사고에서 협업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하고 과학이 되게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감사하게도 과학하고 사회 문제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서평단원 참여하듯이 저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1월 26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많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하니까 오히려 좀 많이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예 따로 영상 채점해야 돼요. 따로 영상 통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제 예전에 이거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초등노트 필기 기술. 이거 지금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따로 아예 일일 사회랑 일일 과학이랑 좀 더 많이 탐구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영상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일 어휘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은근 이 귀재가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아이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아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재 보면서 따로 사전도 찾아보려고 하고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채점해야겠네요. 그래서 1 독해, 어휘, 사회과학은 지금 저희 우공비, 신사고 우공비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1031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리긴 했는데 A는 수와 연산, B는 도형 측정, C는 규칙 논리, 그리고 D는 확률과 통계인데 이제 이게 프리랑 입문, 초급, 중급, 고급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초급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초급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푸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막 엄청 열심히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재밌어요. 무슨 뭐랄까 막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진짜 모르겠고 알면 또 아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게 이렇게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리는 것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런데 또 은근 또 맞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맞으면 신기하다, 모르면 아우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좀 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교과서에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저희는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덧셈 복면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모어스 코드처럼 코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탕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네,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좀 이런 거, 이렇게 별표 친 거 가지고, 어떻게, 왜 얘는 모르겠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는 교재예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그래서 30분 정도 할애를 했고요. 오답노트도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거 스크린 캡처해서 아이패드 활용해서 오답노트 작성하고 있고요.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뭐 문제 풀 때는 아이패드로 하지 말고 그냥 오답노트만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요. 좀 페이퍼리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의 한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는 스템, 마지막으로 스템 보여드릴게요. 요 교재가 또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사연이 있는 게 이게 초등학교 3에서 4학년이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반에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풀다가 말았어요,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대. 되게 재밌대. 이것도 좀 1031 같은 류의 교재인 것 같았어요. 저희가 느꼈을 때. 그래서 아이가 과학을 워낙 좋아하니까 책만 보는 것보단 좀 누가 질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교재를 주문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그닥 처음에는 흥미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너무 아이 수준에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봐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좀 넘사벽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5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3, 4학년 거를 보니까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1, 2학년을 좀 밀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이제 시대교육 출판사에서 초등 1, 2학년이 좀 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가 봐요.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우리 아이가 영재성 검사를 뭐 보기 위해서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좀 더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여기서 100가지 문제가 나와요. 100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질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화학과 관련된 책을 봤다. 그러면 그냥 책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양초가 어떻게 연소하는지 궁금하다. 우연히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불꽃을 관찰해 보았다. 가나다의 상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책을 읽고 소화만 하는 게 아니고 가의 상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좀 멈추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 같아서 막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 같아서 제가 매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저 역시 항상 과학적 사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아이랑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고 모르겠다고 별표 친 거는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죠. 뭐 아빠 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빠 그거 아세요?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정말 잘 모르겠으면 답 보면서 같이 이렇구나 뭐 이러면서 같이 알아도 가고 그래서 좀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집인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맞고 틀리고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이 문제집을 보고 이거랑 관련된 과학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와서 좀 연계도서 하기도 되게 좋고요. 아예 이렇게 나누잖아요. 물리면 물리, 뭐 화학이면 화학. 그래서 이렇게 뭐 생물이면 생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질문한 것들에 관해서 책을 꺼내서 읽어보고 실제로 문제 풀어본 적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아이가 예비 5학년이긴 하지만 저희는 1, 2학년이랑 5, 6학년 교재도 아예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랑 집에서 그냥 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데리고 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아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랑 대화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키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누가 설명 안 해주고 자기가 읽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모르겠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이나 뭐 구글링이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비에 투자하는 대신 이렇게 교재비나 도서 그 원서 구매하는 거나
또 아니면 저희는 저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은근 많이 들어요. 교재비가. 되게 좀 하루에 정말 꼬박꼬박 막 3, 4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도가 좀 빨리까지는 아니고 진도가 어쨌든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처럼 자기주도 학습 진행하고 싶으신데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